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저는 내일 8일이죠. 8일 그 삼성전자의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얼마나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벌써부터 좀 기대는 됩니다. 기대도 많이 되고, 그리고 지난 2분기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때 우리가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주가가 쑥쑥 떨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또 한번 충격을 받았죠. 물론 그 기대감이 여러 가지 향후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디램의 하향 조정이나 디램 가격에 나름대로 문제는 좀 있었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기대에 저버리는 그러한 주가가 나는데, 이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많이 기대는 됩니다. 기대도 많이 되고, 그리고 4분기에 대한 그 전망치가 여러 반도체 관련 업계나 그리고 그 우리 증권가의 그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증권 연구가들에 의하면 뭐 안 좋은 그러한 얘기도 좀 많고, 그리고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전망치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파운드리나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호재적인 그러한 영향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뭐니 해도 메모리죠. 메모리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이 많이 돼야 되는데, 또 한번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디램 가격이 상승한다는 그러한 전망치도 있고, 그리고 뭐니 해도 지금 디램이 지금 며칠 전이죠. 어젠가 그 며칠 전에 그 DDR SK 하이닉스에서 DDR5까지 지금 언론에 나왔죠. 물론 삼성전자가 그 DDR5를 개발을 한 거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 삼성전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그 DDR5로 그 넘어가는 그 단계에도 상당히 디램으로서는 엄청난 그러한 기대감이 있죠. 물론 2021년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2023년 디램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도 엄청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물론 그 반도체 분야에서 뭐 보통 6개월 길면 1년이지만 그 기대 전망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닝 서프라이즈는 그 여러 가지 호실적이 물론 화웨이 제재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무조건 그래도 서프라이즈는 서프라이즈 맞습니다. 물론 주가가 요동을 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떨어진다고 해도 뭐 크게 실망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는 또 뭐 떨어진다는 그러한 앞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더라도 뭐 오르면 또 기분 좋은 거고, 그리고 장기 투자로 생각했을 땐 우리가 뭐 크게 뭐 실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편하게 들어주시고,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분명히 주가 하락은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모르죠. 또 개미들이 엄청나게 또 매물 내놓을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대는 뭐 파운드리와 디램이 본격적으로 뭐 상승한다는 그런 기대도 있고, 한번 그 어닝 서프라이즈와 관련된 3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반기 내년 파운드리 디램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요점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드디어 내일 8일 어닝 서프라이즈가 분명히 나올 걸로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이게 2년 만에 최대 영업 실적이 아닌가, 그러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8일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한 11조 그리고 대부분 한 10조 후반대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10조 후반대가 되든 11조가 되든 가히 그거는 대단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삼성전자가 8일 오전이죠. 오전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내일 오전 되면 좀 두근두근 거릴 것 같아요. 가운데 지금 업계에서 지금 10조 원을 깜짝 실적을 낼 것이란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감이 스마트폰하고 가전이죠. 그리고 세트 부분이 1등 공신이라 하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두말하면 잔소리 정도로 실적은 냈습니다. 분명 어제죠. 오늘이죠. 오늘 그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지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추정치가 10억 한 2,800억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영업이익 추정치가.
10억 2,8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25%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이 추정치 자체가 뭐가 제가 봤을 땐 영업이익인데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지금 10조인데 10조 후반대인데 잘못 타이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삼성전자가 최근 3주 연속으로 지금 실적 전망치가 지금 상향 조정된 게, 업계에서는 2018년도 3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10조 원대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11조가 됐으면 좋겠죠.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8조 1천억 원 정도 기록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 감염증 여파에도 불구하고 저력을 보여줬는데, 그 기세가 지금 이번 3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실적의 주요 견인책 자체가 지금 IT, 모바일 이러한 부분이 주 견인책인데, IM 부분이면 반도체죠. 반도체란다. 그 스마트폰, 모바일 부분인데 이 영업이익이 지금 4조입니다. 4조. 4조는 상당히 엄청난 건데, 이 초중반대로 지금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9천억대, 그리고 전분기죠. 전분기 1조 9천억대에 비하면 실적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갈 예정인데, 올 3분기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하고 갤럭시 Z 플립 2죠. 저는 갤럭시 Z 플립 2나 이런 거는 폼팩터 혁신이라 생각하는데, 향후 내년 내후년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 폼팩터 혁신으로 아마 스마트폰에 좀 혁신을 이끌지 않을까, 그래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실적이 너무 선전했고,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죠. 이 출하량도 각각 8천만 대 그리고 1,000만 대 정도 육박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올 2분기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각각 5,400만 대하고 700만 대 비교하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수치는 맞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미국의 화웨이 제재죠. 제재로 인해서 스마트폰이나 통신 장비 자체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자체에도 반사이익을 생겼을 거라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이유가 반도체 부분에 2분기하고 대비해서는 지금 약간은 좀 약화가는 됐는데, 그래도 견조한 실적을 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램, 중요한 건 제가 지금 후반부에 말씀드릴 건데, D램과 낸드 프레스 가격 자체 하락은 분명히 영업이익 5조 원대, 지난 분기죠. 그보다는 분명히 감소는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만 화웨이가 지금 미국 제재 전에 긴급 수주에 따른 그 물량 증가가 있었죠.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도 지금 퀄컴하고 엔비디아, IBM, 그리고 퀄컴은 750 자체를 지금 제가 어제 영상에서 수주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있었는데, 물론 전부 확인이 정확하게 됐다기보다는 다 언론의 정보지만 그래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주를 했다는 얘기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대형 고객사 확보로 지금 소폭 그래도 어느 정도 감소는 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가 향후 1, 2, 3년 3년 내에 파운드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 가전 부분도 또한 지난 분기죠.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한 한 1조 원대 초중반 정도로 예상까지 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양호하게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변화에 따라서 판매 환경도 어떻게 보면 온라인 판매 비중 확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 자체도 지금 상당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업 실적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 또한 지난 분기 대비했을 때는 한 17.5% 정도 감소는 솔직히 좀 했습니다. 하지만 LCD 패널 가격 상승도 있었고, LCD 적자 규모가 2분기 대비 감소는 했다고는 또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OLED죠. OLED 물량 증가가 2분기 대비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또 개선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증권업계의 관계자들은 2018년 3분기 이후에 2년 반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기대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모바일하고 가전에서 최대 영업이익이 달성될 거로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업이익 이런 게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3분기에 최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할 거라고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지만, 2분기에 그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엄청 떨어진 게 좀 나름 걱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개미들 그 투자자들이 저 같은 개미 투자자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은 처지죠. 지금 초반부터 많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대신 오늘 마무리 지는 시점에서는 삼성 주가가 반등은 했습니다. 이 반등이 내일 그대로 이어지면 상당히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반기 내년을 갈수록 지금 파운드리와 디램이 엄청나게 삼성전자한테 이득이 될 거라는 그러한 시그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DDR5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그 뉴스죠. 어제 언론에 보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이란 우리 디램 같은 경우 마이크론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SK 삼성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지만 마이크론은 솔직히 EUV 공정에서도 지금 뒤처지기 때문에 향후 그 디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EUV 공정으로 향후 거의 양산이 아마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은 3강 체제에서 아마 좀 퇴보를 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EUV 공정 자체로서 디램을 생산을 한다면 중국은 거의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제재가 지금 메모리까지도 아마 타켓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지금 EUV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장비 자체를 제대로 들여오지 못한다면 향후 그 기술 격차가 벌어졌으면 더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한 5년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초격차로서 계속해서 더 벌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EUV 공정까지 내년부터 가세가 된다면 아마 그 격차는 향후 10년 이상 벌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도 해봅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삼성이나 마이크론 경쟁업체를 완전 제껴버리고 세계 최초로 DDR5 이 D램을 출시를 가장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2018년도죠. 그때 2월에 16기가 비트 DDR5를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삼성이 했습니다. 삼성이 D램의 세계 최강자지만 먼저 개발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SK가 11월 15일쯤에 2세대 10나노급 1기가비트 DDR5를 개발을 했죠. 삼성이 먼저 하고 그 다음 SK가 하고 그리고 출시는 또 SK가 또 먼저 하고 그리고 2021년에 4세대 10나노급 DDR5 삼성이 양산 예정입니다. 양산 예정을 위해서 그 EUV 공정으로서 일단 양산 예정인데 그 전에 앞전에 제가 영상에서 LPDDR5라고 여러분들 좀 용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 DDR5 같은 건 서버에 들어가는 그 D램이고 LPDDR5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모바일 D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삼성은 일전에 앞에 EUV 공정으로 양산 성공까지 하고 그리고 2021년도에 DDR5하고 LPDDR5를 전부 EUV로 양산 예정입니다. 그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초격차로서 내년, 내후년 이 DDR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버 D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 서버용 D램 시장에서 지금 DDR5 자체가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지금 향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기술과 이 공정 면에서 지금 TSMC를 어떻게 보면 앞지를 수 있는 그러한 궤도에 지금 올라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수주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비메모리 칩이죠. 칩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뭐 파운드리가 있을 거고 팹리스가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그 엑시노스 칩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퀄컴하고는 어떻게 경쟁 상대일 수도 있지만 워낙 강력한 기술로서 지금 파운드리 퀄컴을 거의 뭐 독식을 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엑시노스 칩 같은 경우에도 AP 칩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퀄컴이지만 삼성전자가 향후 2위, 1위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이 점유율 격차를 퀄컴과 AP 칩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줄인다면 그것 또한 호재일 수도밖에 없고 그리고 이미지 센서죠.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소니하고 격차도 상당히 아마 하반기로 가면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시장은 상당히 큽니다. 이미지 센서 그리고 AP칩 물론 세계 1위는 아니지만 1위에 근접할 만큼 기술력이 다 올라와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1위는 아니지만 이 점유율 또한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다 와 있고 그건 역시 삼성전자의 기술력이죠. 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의 지금 궤도에 다 올라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삼성에 대한 주가의 반영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삼성의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있죠. 이것만으로도 저는 뭐 더 이상 어디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얘기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지금 DDR5 같은 경우는 메모리 비중이 삼성이 엄청나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하기 전에 2021년에 삼성이 DDR5를 양산 예정이라 하지만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실제적으로 신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라 하지만 이 DDR5가 지금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양산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 데이터 센터나 향후 그 DDR5의 수요는 엄청나다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 시장 조사기관 IDC에서 얘기를 빌리자면 DDR5가 2021년 전체 D램 시장의 한 25% 그리고 2022년도에 44% 점점 확대가 될 예정인데 이 확대만 되더라도 D램은 엄청나게 수요가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삼성의 수익과 당연히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EUV 공정으로서 삼성이 다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한다면 이 초격자 기술이나 뭐 수율적인 문제나 그리고 D램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이 전력이죠. 이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이 EUV 공정으로 해서 그 전력 자체도 엄청나게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이 성능 자체는 아마 그 엄청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뭐 DDR5나 LPDDR5 테크적인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저는 지양은 하고 있지만 일단 삼성전자는 이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기로 계속해서 저는 주가 상승은 일단은 이제 시발점이 됐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향후 4분기 내년 갈수록 삼성과 관련된 그런 호재와 좋은 정보는 계속해서 쏟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운드리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가 계속해서 아마 나올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3분기 내일 어닝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하반기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기대를 가지고 내일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전망을 해보고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